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대 행정학과에 있습니다. 양재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네, 일단 정치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행위라는 그 개념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만드는 거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따라야 되는 거, 싫으면 이민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이라는 거고, 그걸 하는 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평민들이 그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참정권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시민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를 보게 되면 고대 아테네식으로 직접 민회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500인위원회, 50인위원회 등등의 추첨으로 뽑혀서 가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든지 평민들이요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날의 대부분은 대의민주주의죠.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리자를 뽑아서 그 대리자가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끔 통치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간접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수에 의해서 대표자가 뽑히면 그건 민주주의냐? 맞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맞는데 자유민주주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크빌이 얘기를 했죠. 민주정치의 핵심은 다수의 절대 주권이며 민주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는 필연적으로 소수를 억압할 권력을 갖게 된다. 절대 권력은 가질 개인, 당시 이제 절대 주권자인 이제 절대 왕들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 왕들도 그것을 오용하듯 다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개인이나 당파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여론에 호소하자면 여론도 다수에 의해 주도된다. 입법부도 다수를 대표하며 맹목적으로 다수에 복종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호소에도 소용없다. 행정권에 호소하자니, 이건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도 다수에 의해 임명된다. 공권력은 다수가 무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신에게 가해지는 조처들이 아무리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하도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지만 다수의 압제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함께 따라가 줘야 그냥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를 제도화하고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하 분립을 해야 되죠. 수평적으로는 권력 분립해서 삼권 분립 기본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그래서 어떠한 정파, 어떠한 다수의 힘이 어떤 한 기관만 장악하면 모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최대한 막는 장치들을 합니다. 마지막에 헌정주의죠. 헌정주의는 입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군주를 제약하는 거죠.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군주가 통치권 행사를 하는 게 입헌 군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헌 민주주의는 헌법이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을 구속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정주의인데, 사법부는 그래서 다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출을 하지 않죠. 사법부는 선출직들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명을 받은 법관들은 선출직보다 임기를 보통 다 길게 합니다. 왜?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다못해 미국은 종신으로 대법관들을 하게 만들어 놔 있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부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세 가지, 이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의원집정부제인데, 그 왕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서 앉고 장관들을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그 의원집정부제에서는 저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의회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이 조기에 총리랑 내각을 구성해서 가서 저기를 장악을 하죠. 옛날 왕이 있던 자리를. 의원집정부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도 하고 우리 대통령제처럼 의원 선거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고, 만약에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총리를 배출해서 저 자리에 가고, 그래서 둘이, 요 세 가지가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는 정부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보면요. 대통령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민이 두 번 선거를 합니다. 이때 여대, 야소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여소, 야대가 발생할 수가 있죠. 같은 국민이
한쪽은 대통령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뽑아주고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 총선에서 민주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 기관은 다 국민의 뜻이다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정책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국민의 뜻이 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건 국민이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 다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교착 서로가 싸우고 갈등할 수 있는 이유를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적 결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다수당이 이제 정부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보통 쉽게 생각할 때는 여기 상호 의회가 불신임 권한이 있고 내각이 불신임 권한이 있고 또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발동하게 되면 맨날 싸우고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런 거에서 정부가 불안정한 정치체제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의원내각을 잘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 지배의 의회에서 이재명 총리와 이재명 내각, 민주당 내각을 불신임할 이유가 있나? 불신임하면 바보죠, 그렇죠? 자기 편인데 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불신임하는 게 자해행위니까. 그리고 그 당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것도 스스로 자해행위니까 사실은 잘 그런 거 안 씁니다. 권한이 있어도 안 쓰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다당제를 회피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소선거구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1구 1석 인물투표 이제 1등만 의회 가다 보니까 이때는 큰 당이 유리하죠. 큰 당 후보가. 작은 당 후보들이 10%, 뭐 20%, 5%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1등은 못하니까 아무래도 큰 당 후보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당 한 2개 정도가 우뚝 서게 되는, 그래서 양당제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문제다 해서 나온 게 결선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 단순 다수제 이겁니다. 그렇죠? 1등 하면 되는 거니까. 걸을 사람 걸르고 1등과 2등만 놓고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두 사람이 붙는 거니까 어찌됐든 한 사람은 51%, 아무리 같아도 51, 49에서 50% 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의원이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반을 만드는 게 결선투표제입니다. 근데 이 결선투표제는 작은 정당이 1차 투표에서 받은 그 지지도, 이것이 소선거구제나 단순다수제는 그냥 사표가 되잖아요. 결선투표제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1, 2등이 3, 4, 5등들한테 나 지지 좀 해줘, 지지 선언 좀 해서 나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은 1차 투표에서 얻은 표가 사표가 아니라 협상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정치 선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입니다. 꼭 사람한테 해가지고 대표 만들 거 있냐? 정당의 투표에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회 의석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된 거고, 1%를 얻은 정당도 전체가 만약에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3명을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보니까 작은 정당들이 우후죽순 의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래서 비례성이 좋은 건 좋지만 사공이 너무 많은 의회에, 그래서 아까 의사결정 같은 것도 어렵고 정부도 불안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당 수를 좀, 작은 정당들은 좀 줄이는 노력들을 2차 대전 이후에는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비례대표제 중에 독일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1인 1표, 1인 2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예요. 지역구에 던진 거가 의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 던진 그거 가지고 각 정당들은 일단 의회에서 몇 %를 차지할지를 정합니다. 내가 10% 지지받았다고 그러면 의회 10% 갖는 거예요. 의석을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문제는 그 차지한 의석에 누구를 보내느냐 할 때 자기 당 소속인데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들부터 보냅니다. 즉 비례대표제 의원의 숫자가 지역구 선거의 승리자의 숫자에 달려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의 선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의회에서의 이제 다수독재 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가 헝가리화가 지금 진행되려는 조짐, 또 그걸 향해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막
임명직이 선출직한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하면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뭐 대법원 증언부터 뭐 등등등 이제 헝가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권연 대통령제 뭐 얘기,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 중임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번엔 헌법 개정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죠. 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 연임제 혹은 중임제를 보자면 그냥 양당제 하에서 대통령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 하나 뭐 한 번 하나 똑같이 여대야서 문제 그대로 있고 여대야서 되면 제왕적 대통령 할 수 있는 거고 여소 야대 되면 서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임하기 위해서 첫 4년 동안은 포퓰리즘 가능성이 더 나오는 거고 4년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레임덕 그대로 생기는 거고 뭐가 더 나은 거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세고 문제가 되고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보이고 하니까 이거를 책임 총리제하고 뭐 분권연 대통령으로 가자, 이혼집 정부제 하자는 거죠. 양당제 하에서 뭐 우리 같은 양당제 하에서 여대 야소가 되면 그냥 대통령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내각 구성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소 야대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총리하고 그냥 같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답일 줄 모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의원 내각제 하자. 그러면 제왕석 총리가 나오겠죠. 한 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총리가 나오고 거기서 사법부도 다 임명할 거 아닙니까 혼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당파성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사법부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삼권 융합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양당제에서 총리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 다당제 할 때도 문제, 아까 극심하게 다당제에서 정부 불안정해도 문제니까 적어도 온건 다당제가 된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 독일 같은 정도 돼서 해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을 좀 분립하고 나누는 것을 생각해도 아까 이제 다수의 독재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데 그것은 권력 구조 개편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온건 다당제를 통해서 즉 다당제는 다당제인데 실력 있는 한 대여섯 개, 많아야 6개 정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2개 내지 3개 정당이 연합을 해서 의회의 다수를 형성을 하고 정부를 연립정부로 구성하는 우리 DJP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DJP 같은 거죠. DJP 같은 연립정부죠. 그런 것을 해서 한 당이 독재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들은 서로 협의하고 연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협의제 민주주의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온건다당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선거제도가 압도적인 소선거제도에서는 안 되고요.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결선투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당을 온전시키고 그 연합 정치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양당제하에서는 큰 효과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하고 다당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결선투표제가 아까 같은 효과를 주는데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자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좀 제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는 해라. 그러나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 미국도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독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야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냥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고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정지 시키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탄핵소추가 남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재판관들을 당파적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국회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바꾸자. 그렇게 해야지 당파성이 강한 사람은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중립적인 인사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양당제보다는 온건 다당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온건 다당제화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권력구조 개편으로 우리의 지금 정치 문제,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